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죠. 한동안 미니진 관련 이슈로 해서 주가에 영향이 있었고, 이제 좀 잠잠해지는 듯한 분위기에서, 때마침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에서 벗어난 종목이라는 이슈에 엔터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그리고 이 방시혁의 비밀 계약이 터져 나왔죠. 사실 이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도 꽤나 많고요. 또 그에 소속된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는요,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기는 했었던 내용인데, 이 방시혁의 비밀 계약, 이 관련 건이에요. 하이브 상장 당시에 이 방시혁이 뒤로 4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라는 사실이 한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밝혀졌죠. 되게 많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도의 요지는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이 방시혁과 사모펀드의 주주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 방시혁이 4천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브와 사모펀드 측에서는요, 해당 기사가 나온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 금융감독원은 상장 절차의 적정 여부와 부정거래 혐의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참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해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대주주가 펀드의 이익을 현금으로 정산을 받는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비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요, 방시혁하고 이 사모펀드가 주주 계약을 맺었던 2018년에서 2019년, 요때로 좀 돌아가서 쭉 봐야 되는데, 이전에는요, LB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에서 하이브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18년 10월경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존의 이 LB 인베스트먼트 등 구주주들로부터 하이브의 주식, 약 12%가량을 1039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9년 6월경 이스톤피라는 곳에서 이 하이브 공동 창업자인 최유정 부사장의 지분 일부인 2.7%가량을 250억 원에 매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요. 요때는 이제 뉴메인 에쿼티라는 곳에서 하이브의 구주인 알펜루트로부터 이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금액이나 숫자, 이런 부분은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스택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스톤피, 그다음에 이 뉴메인 에쿼티라고 하는 이 세 곳에서 기존의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하이브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세 곳이요. 각각 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에서 이 방시혁하고 주주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투자 이익의 30%를 방시혁에게 주고, 반대로 상장에 실패를 하면 방시혁이 이들이 산 주식을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이브는 2020년 10월에 상장을 했죠. 이 주주간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가장 짧은 기간이 11개월이에요. 이 뉴메인 에쿼티가 2019년 11월에 이 구주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이브가 상장을 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이브는 상장에 성공을 했고, 이 상장 첫날부터 이 세 곳의 사모펀드들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을 거두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30%를 방시혁에게 준 겁니다. 물론 상장 첫날에 모든 주식을 다 매도를 한 것은 아니고요. 6개월,
거의 이제 반년에 나누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주주간 계약이 아니에요. 주주간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측에서도 해당 기사가 나온 직후에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주주간 계약이요,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고요, 상장 후에 사모펀드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엄청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간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거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한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 주주간 계약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점, 요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소는요, 이 상장 심사 과정에서요, 상장 기업과 주관사의 중요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 IPO라는 것 자체가요, 이 기업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이 회사가 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거래소에서 먼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보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를 증권신고서에 담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하이브 측에서는 이 주주간 계약을 아예 숨겼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거래소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상장을 심사하는 거래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 존재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뭐 어떠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요, 이 주주간 거래가 이 사모펀드와 대주주 간의 어떤 사적 거래인데 이걸 굳이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하이브 측에서도 주관사와 총 4곳의 로펌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모두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거래소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해당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담고 안 담고는 이 거래소가 판단을 할 일인 거고, 대주주가 이익을 쉐어하는 이런 주주 간의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꼭 이 대주주 간의 거래가 아니어도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 회계 처리의 경우에요. 뭐 어떠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답변을 주잖아요. 뭐 답변을 줬을 때 상황에 따라서 뭐 문제가 없음, 뭐 이런 답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금감원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딱히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률 자문, 주관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제 알려줘야죠. 대신에 판단은 거래소가 알아서 해라, 이게 맞는 거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주주간 계약이요, 이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판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증권신고서에는 일반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 담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이 주주간 계약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증권신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느 정도의 구주주 물량이 있고 이게 보호 예수가 얼마나 걸려 있고 언제쯤 물량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상장 첫날 37만 4,090원 반짝 따상을 찍고요. 당일 바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 뒤로 주가는 거의 8거래일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39,590원까지 내려왔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사모펀드와 방시혁에 대한 어떤 관계, 그리고 또 2018년 10월경부터 지금 이 사모펀드들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사모펀드하고는 이런 주주간의 계약이 없었던 거, 그리고 이 주주간 계약과 관련해서 이 상장 무산의 가능성, 그런 여부나 이 30%의 수익을 쉐어하는 계약이 나오게 된 이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당국 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촬영할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나는 좀 자세하게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하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뉴진스와의 계약 해지 부분, 이거는 제가 별거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뉴진스의 하이브 매출 비중은요 5% 정도입니다. 만약에 방탄이 이제 완전체 활동을 시작을 하면 예상 매출액만 약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투바투라거나 세븐틴, 르세라핌, 투어스, 보넥도 등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물론 이 재무적인 영향보다는요, 이 상징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의 신뢰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하이브가 주요 사안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뉴진스와 미니진 사태, 요거는 또 이미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주주들에게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 내용 어떻게 알았죠? 뉴스,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사실 또한 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주가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오늘 5%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사태가 해결이 되었다라거나 뭐가 일단락되어서 라기보다는요, 아마도 이 뉴진스의 탈출 배후에 미니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보도와 더불어서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이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 라면서 철회를 촉구한 부분, 이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 탓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걸그룹 여자친구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어제 이 여자친구가 해체 4년 만에 전격 재결합을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기존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소스뮤직이었거든요. 이 소스뮤직이 지금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하이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를 보면은요, 하이브의 주가는 당분간 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이 방탄의 완전체 활동 재개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 성공을 한다면 이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상승이요, 계속해서 쭉 이어질지 또는 일시적인 상승일지 현재 기준에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는요, 다시금 우상향을 하면서 쭉 상승을 하거나 뭐 계단식 아니면 뭐 이런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하이브의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투자 타이밍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유 자본이 있다면요, 21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하이브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뉴스, 공시, 이슈, 재료 등등의 정보, 그리고 매매 타점과 대응 전략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하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렛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